네, 이번 주 마지막 장 투자 알고리즘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한 번에 다 가니까 섹터 잡기도 종목 잡기도 정말 더 어려운 시장인데요.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3,900선 과연 코스피가 안착을 한 걸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우리 차장님께서 정말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거, 반도체 투톱 보자. 투톱이 제일 잘 갈 거다. 정말 정확하게 맞았고요. 중소형주 탄력도 보다도 더 높은 탄력을 이 무거운 종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6% 급등하면서 50만 원을 뚫어냈죠. 단기간에 이렇게 뚫어냈잖아요. 근데 증권가 그리고 뭐 글로벌 IB들은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단기 고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연말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안에 이 IB들이 예측한 60만 원, 70만 원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세게 올라서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면들은 있기는 한데요.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정도 속도까지 나올 줄이야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들이 반도체 투톱이 잘 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상품 가격들 자체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상품들을 계속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거란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적인 예로 일단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DDR4 8기가 기준으로 이제 가격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올해 3월 달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1달러대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요 가격이 8.3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이 기간들 동안에 거의 올라왔던 것들이 5배 이상, 그러니까 제품 가격들이 올라왔다는 건 거죠. 단순하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은 매출이 5배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HBM 쪽이 워낙 돈이 되는 시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들을 HBM 쪽으로 전부 다 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DDR 범용 디램 시장들 자체가 이제 워낙 공급이 타이트해졌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것들은 이 범용 디램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사야 되는 건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것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일단 좀 꼽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 약간 부침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앞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조정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용 디램이면 삼성전자가 캐파가 더 많잖아요. 넓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궁금한데 지난주에 여쭤봤어요. 이렇게 10만 원 오면 많은 분들께서 팔려고 하신다. 팔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럴 때 차장님께서 팔지 말고 갖고 계시고 또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가격이 높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9만 원대에 사서 지금 3, 4년을 계속 물려있고 고생을 했었는데 또 사서 또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담아야 합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늘린다는 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단계로 접어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왔을 경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담아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없으셨던 분들이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드는 생각들은 아주 적은 비중에서 일단은 담아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나 하게 되고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기가 상승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도 일단 좀 좋다는 생각들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 조정들이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동안 가장 강했던 시장들을 2007년, 8년 넘어가는 이 시장들을 잡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생각이 이번 시장이 더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까지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뭐 소폭은, 그러니까 소량은 일단 조금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비중 확대는 좀 조정이 나온 때 정도로 일단 좀 맞춰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을 가져가되 비중을 그렇게 크게 태울 자리는 아닌 걸로. 네, 그러니까 처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샀다가 나중에 딱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팍 찍혀 버리게 되면은 만약 이제 50%는 수익 나 있어.
쓰신 분들이 조금 손실이 났을 경우 버틸 수 있는데 사자마자 손실이 나면 못 버티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들을 살 게 아니라 내가 더 살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대응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좀 사는 그런 정도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속상하시겠어요. 이 반도체 포모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볼까요? 자,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3,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작년 한 연초에 이수페타가 10만 원 갈까요? 그때는 막 되게 터무니없다 이런 웃음을 막 짓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뭐 거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네. 9만 원 넘었으니까. MLB 수요가 계속된다면 이수페타시스 10만 원도 돌파 가능하다. Yes or no? 어떠세요?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매주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기는 한데 부품주들보다는 전 사실 투톱이 제일 편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가 아니라 매달 말씀하셨어요. 몇 달째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이제 스타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좀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투톱이 저는 좀 나을 거란 생각들은 여전히 좀 유지는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투톱을 이길 종목들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중 하나 이수페타시스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어쨌건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고 이제 거기서 결국 기판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들이 되기 때문에 나쁘게 본다라는 개념들보다는 여기서의 변동성들이 지금 이 시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변동성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소형주 시장에서 그런 관점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투톱이 좀 편한 상태들은 일단 좀 될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방으로 밀리는 것들도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방으로 밀리는 것들이 나왔을 때 중소형주가 편할까?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편할까? 변동성 자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적을 거고요. 그리고 밀렸을 때의 그 내가 대응하는 마음가짐도 대형주들이 조금 더 편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사실 투톱이 제일 나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관점이 변치 않으시는군요. 이수페타가 물론 반도체 투톱에 비해서 뭔가 더 강했죠? 오버퍼폼 하긴 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전히 투톱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자 기판주가 어제 잘 갔거든요. 심텍 같은 경우 엔비디아 소캠2 콜테스트 통과 얘기도 나왔었고 이외에도 대덕전자, 뭐 TLB, 해성DS 이런 기판주들이 다 잘 갔는데 오늘은 조정입니다. 다른 반도체가 다 잘 갈 때 오늘 조정을 겪는다. 요거는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기 조정이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사실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뭐 크게 이제 문제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나쁘게 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소부장들도 이제 봐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것들은 이제 투톱이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2021년에 형성됐던 고점들을 아직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들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쪽으로 일단 좀 쏠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들이 훨씬 더 큰 상태고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보는 것들은 유효하다는 생각들은 들고 있고 더 좋다는 생각들은 있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나쁘다라는 기판주가 나쁘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기판주들도 지금 오늘 조정 나오는 것들 뭐 조금 더 조정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도 기판을 따라가야 되는 상태가 결국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쁜 흐름들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나오면 매수는 해봐도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정 시에는 기회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반도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한번 볼 텐데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2차 전지 포모. 이제 반도체 포모가 아니라 2차 전지 포모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강합니다. 캐즘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었고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도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슬슬 뷰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차장님도 지난주에 2차 전지 뷰 좀 바뀌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추세로 갈 가능성도 차장님께서 살짝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나쁜 정보들 없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이런 상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는 섹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가 더 좋냐, 이것들을 좀 따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주가 바닥 탈출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많이 올랐다 하지만 기존에 하락했던 폭들에 비하면 아직도 올라갈 폭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세가 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영역들은 훨씬 더 이제 많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단기간에 올라온 폭들이 너무나 커서 지금 쫓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대응들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고생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본전만 되면 던지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조정세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영역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자리가 이제 매수의 기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이제 그럴 수 있는 트리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가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올라왔던 배경에는 미중 무역 분쟁들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배터리 쪽에서 중국 쪽의 공급 라인이 아니라 다른 쪽 공급 라인을 찾고 있는데, 그것들 중 대표적인 케이스로 떠오르는 것들이 한국이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경주 에이펙에서 오늘 해결되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만약 그때 당시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나왔을 때 과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여기서 완전히 끝날까? 끝날까? 이제 다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동안에 구축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과 시진핑 주석의 노선들을 봤을 때 1차적인 봉합은 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지나면서 주가가 살짝 조정세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깊어질 때,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들은 일단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셨는데, 저희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 질문 드리려 했는데, 조정 시 매수라고 하셨으니까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엔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좀 보냐면, 지금 당장 못 쫓아간다는 느낌에서는 이제 지난주와 동일하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 2차 전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슈들 중 하나 메인으로 부상한 건 ESS거든요. 사실 2024년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매출 비중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0% 육박한다. 그러니까 뭐 분기를 어떻게 끊느냐, 혹은 연 단위로 끊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20% 정도는 ESS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ESS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지더라 그러면은 20%에서 30%, 40%까지 만약 가는 상황들로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면은, 전기차 캐즘 현상들이 유지가 되고서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ESS 시장에서 지금 가장 잘 치고 나가고 있는 지금 셀업체들은 어디냐라는 관점들을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일단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SS 쪽으로 실적 회복이 나오고 있는 LG 엔솔을 탑픽으로 보고 계시고요. LNF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LNF도 ESS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미국에 또 계속 그 밸류체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ESS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LNF가 증권가 탑픽으로 많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소형주보다 무조건 대형주 들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성향 자체가 원래 대형주를 조금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시황들 자체가 대형주의 우호적인 상황이지 중소형주의 우호적인 상황들은 아닌 시장들이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그렇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이 바뀌려면은 수급 쪽에서 뭔가 기본적인 변화들이 생겨야 되는 상태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 구간들에서는 저는 중소형주들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구간들이 이제 타율이 좀 높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LNF보다 엔솔 쪽을 좀 봐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F를 그렇다고 나쁘다 이런 관점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양극재 쪽에서의 워낙 그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된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최근 시장의 이제 패턴들이 이제 LFP 쪽으로 ES 시장 쪽들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보여줬던 이 양극재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좀 든다라고 하면 과거의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요 낮은 기대치는 어디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지금 SDI, 삼성 SDI가 엄청 애를 먹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삼성 SDI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좋냐? 그러니까 좀 굳이 이제 이 자리에 서면은 이제 조금 힘든 것들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좋다라는 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건지 삼성 SDI가 나빠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는 타이밍 따라 어떤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좋고 어떤 때는 삼성 SDI가 더 좋고 이런 포지션들은 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ESS 시장이 지금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보다는 LG에너지 솔루션 쪽이 저는 조금 더 시장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포스코 퓨처엠도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음극재 쪽에서는 거의 중국이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지금 가장 이 미국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 급등인데 음극재 쪽도 조금 더 수급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음극재 상체 글로벌 티어 업체 중에 최상위 업체를 따르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바로 이제 있는 중국 업체도 바로 다음 순위를 좀 매겨보면 그게 포스코 퓨처엠으로 찍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급 라인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상황들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들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소재단에서는 사실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종들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다 발을 담그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조금 오히려 나을 수도 그래요? 있다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홀딩스도 궁금하시다는데 이건 또 철강이라서 따로 봐야 되나요? 홀딩스라고 하면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 네, 죄송해요. 포스코 홀딩스 사실 조금 고민은 조금 되기는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선 철강 업종이란 것들이 섞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 철강 업종이 섞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시황이 좀 어떻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지금 꺼지질 않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주 쪽이 오히려 이제 원자재 안전 이슈들까지도 끼고 가고 있는 상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에서 제일 비싼 건 후판이 되게 되니까 그 후판 가격들이 안정화되기는 조선은 오히려 더 좋다는 이슈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이슈를 안고 있는 이제 철강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업황만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섹터 그 종목들이 네. 오히려 저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가 봐요. 자, 전고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수화학이 거의 3연상 직전까지 갖고 있고 이외에도 오늘 한동화성이라든지 뭐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모멘텀에 ESS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단기로 보십니까 혹시? 이게 저의 단점일 수는 있는데 전 단기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왜 그렇게 좀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상용화된 기술이냐라는 관점들을 본다면 그거는 일단 아닌 상태라는 것들은 다들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곧 미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 전고체 배터리 미리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실 수는 있다는 생각들은 좀 드는데요. 그럼 그것들이 언제 나올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몇 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언제 나온다더라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고
가고 있죠. 그런 상태들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테마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이유들은 무엇이었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폭발에 대한 위험성들, 그래서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요인들이었었는데,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배터리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LFP, 가격도 싸고 안정성도 높고 출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들보다는 지금 현재 LFP 쪽으로 시장들이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한 번씩 바람들은 계속해서 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바람들이 1년 이상, 뭐 몇 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슈가 한 번씩 톡톡 나와주는 거지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갈 만한 체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2차 전지 마무리 짓고 전력 설비도 너무 궁금하시죠? 어제 LS 일렉트릭에 이어서 오늘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호실적을 공개했고, 지금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전력 설비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목표 주가 100만 원도 나왔거든요. 랠리가 이어질까요? 더 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갈 수 있다. 근데 따라잡아도 될까라는 맞아요. 관점에서 본다라고 궁금해요. 하면은 일단 이것 역시도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기는 됩니다. 조정 기다리다가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은 반도체랑 똑같이 적은 비중에 좀 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 반도체랑 전력기기는 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똑같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대응 전략에서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은 뭐냐면, 제가 아까 반도체는 이제 조금 적은 비중을 좀 담아도 그러니까 투톱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소부장은 좀 기다려보자는 식의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변동성인 거거든요. 근데 전력기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러면은 소량이라도 담았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 폭들이 좀 커지게 되는 상태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따라잡냐라는 질문에서는 사실 약간 좀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된다. 늦었으면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렸을 때 매수를 하는 쪽들을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을 좀 페어링을 해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전력기기가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이라서 좀 부각이 좀 덜 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올라갈 때 전력기기는 항상 따라서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반도체 올라갈 때 조방원 쉬는 적 있었고, 뭐 증권주 쉬는 적 있었고, 2차 전지 쉬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올라갈 때 전력기기가 쉬었던 날들은 몇 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다음 전력기기에 대한 흐름들은 결국 반도체와 계를 같이 한다는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긍정적인 관점들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보유자들은 홀딩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따라잡는 거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시 매수다. 반도체 전력 환상의 짝꿍이죠.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AI 칩도 들어가고 하니까.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역시 대형주인가요? 아니면 산일전기, 일진전기 다 신고가 구간이거든요. 중소형주도 괜찮습니까? 중소형주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은 미국 쪽 비중 높은 기업들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디예요? 된다라고 하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가 일단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럽 쪽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곳들 또 중요하거든요. 효성중공 같은 경우가 유럽 내의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유럽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좀 커요. 그리고 북미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 상태가 되고는 있습니다. 유럽 쪽도 지금 현재 기상이 조금 이상이 너무 더워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그전에 이제 전력이 크게 많이 필요가 없었던 지역인데 전력이 계속해 들어가야 되는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워낙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여기도 전력기기 자체, 전력망 자체를 다시 한번 다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유럽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탑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D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이쪽들을 좀 포커싱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HD현대일렉트릭과 산일전기.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한번 이쪽도 여쭤볼게요. 화학이고요. 자, 바닥 터치한 겁니까? 화학이 되게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나눠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통화학이라고 하는
있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들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기들을 지금 이제 전망 자료들을 좀 읽어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돼야지 일단 구조조정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내년에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곳들이 있겠죠. 최근에 미국 쪽에 있는 태양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움직임들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들은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합성 고무 쪽 시황들이 조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무 쪽은 일단은 조금 관심 종목권에는 일단 좀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나면 긍정적인 관점들 가져볼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자리,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정도 넣어두는 걸로 하고요. 자,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